나올 때까지 탄다. 365일 수사. 이재명 겨냥 전방위 수사. 야당 의원 수십 명 연루. 그러니까 여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황골탈퇴 못하면 내년부터 지들이 거저먹을 것 같답니다. 이렇게 하게 냅둘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과 수사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송영기 전 대표, 김남국 의원은 이제 탈당했죠. 노웅래 의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하경 의원, 서훈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아주 다양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죠. 1년 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이재명 대표죠.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은 이제 자기 1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지난 1년간 국정을 바로잡았다. 2년 차에는 개혁에 더 속도를 내겠다. 결국 전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냐? 윤석열 정부 1년. 시민들은 낙제점. 사진만 봐도 될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그 참여연대인데요.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을 원칙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정 퇴행의 주요 책임자 8명의 즉각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인가 봐요, 이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라든가 노동계약, 노동 탄압했던 그다음에 이제 원희정 등등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성 인권에 관한 거죠.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 사회 전국 행동 활동가들은 여성 인권 후퇴를 규탄하며 윤 정부에 낙제점을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F학점 줬죠. 뭐 이렇게 다 안 됐대요. 외교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제 159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참석자들은 대통령의 대일 굴욕 외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피해자의 약속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입장만 헤아리는 대통령은 누구의 대통령인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실련과 참여연대 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문가들을 상대로. 그랬더니 100점 만점이 21점 나왔답니다. 이사정책은 15.8점, 화합소통은 16.96점. 100점 만점이 21점이면 낙제점 중에 낙제점이죠. 한번 걸 보면 그게 나와요. 76.52%가 그 잘못했다는데 더 눈여겨볼 것은 매우 잘못했다가 3분의 2입니다. 67.54%. 그래갖고 100분위 환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역대 정부 이제 출범 1년 동안 전문가가 종합 평가한 거를 비교해 봤어요. 근데 지금 MB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낮게 나왔죠. 21.16. 이명박 씨가 24.52. 박근혜 씨는 37.49.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높습니다. 73.08. 잘함에 들어가고. 그나마 끄트머리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보통이었는데 이명박, 윤석열 이 두 양반들은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1년에 대한 얘기를 더 볼게요. 김순덕 칼럼,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거야 입법에 막혀 제도 정립이 못했다. 취임 1년 되도록 야당 탓하는 대통령. 민주당이 국정협조 요청한 적도 없고 국민의힘도 꼰대 정당으로 변해버린 듯하다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이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거든요. 연합뉴스에 이제 이런 기사가 연달아 있더라고요. 연이틀 문정부 때린 윤. 방역 자화자찬했지만 합격점 아니다. 윤 대통령. 지난 정부에서 군 골병. 제2창군으로 전투형 강군대야. 그러니까 뭔 얘기만 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꺼내죠. 지난 정부를. 근데 이게 제가 봐서 누군가 문재인을 비난하고 한든 것 같아요. 반대로만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는 게 검찰공화국이죠. 법치로 포장된 검찰공화국. 아까 1년 365일 수사하는 것도 봤고 헌법 1조 1항 위기에 처하다. 검찰공화국 기결된 헌법과 법치. 검찰 만능 행정, 검찰 편중 인사, 또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 허물었다. 상권 분립이라는 견제 균형 위배됐다. 여당 대표 교체 과정에서 입기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판결한 거의 취지를 묵살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줬죠. 공권정을 총동원해서 노조 때리게 나서고 있고 그래서 건설노조 양해동 열사가 분신 상황하기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고 공공성과 분권을 충돌하고 형사사법화가 가속되면서 복지부정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 앞에선 멈춰진 수사, 반법치, 반공화주의의 상징 아닌가 하는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통치라는 거예요. 검찰.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도는
35개국 가운데 34위를 기록했다. 요컨대 법 체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었던 셈이다. 이런 불신에도 한국은 법조인들이 점령하는 국가가 돼가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국가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점유해가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금 그거를 직접 보고 계시죠? 선거를 잘해야 됩니다. 한일회담 성과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33%가. 없었다가 이제 대다수고. 이 33%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층이 30% 정도는 거의 변함없이 아마 그 정권 말기까지 갈 가능성이 크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근데 취임 1주년 즈음에서 이제 국정 지지도 그 대통령 보면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더 나았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25%, 이명박 대통령 34%였고요. 나머지 대통령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심지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고 민주당이 32%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평가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자꾸 이제 도덕성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조그만 거 갖고 되게 그 침소봉대를 하고 오랜 동안 논란을 일으키죠. 누가? 보수 여당과 보수 언론이 그렇게 손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몇십억, 몇백억 해도 되는데, 재산이 있어도 되고 그렇게 돈을 벌어도 되는데 민주당이나 진보층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2의 조국이 되길 바라고 있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사건에 대해서.